네, 지자체장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10대 경기도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네,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노력이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지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반갑습니다. 예.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에서 지난 임기를 좀 돌아본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취임하면서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예. 경기도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이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거의 이제 본회의 하기 전에 10시에 한다, 11시에 한다 그러면은 보통 뭐 3, 40분, 1시간씩 늦어지는 거는 뭐 다 보통이었는데 이번에 전반기에 제가 의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본회의 시간을 좀 엄중히 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하. 도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늦어진 게 이제 8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성과를 낸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의장에 출마하면서 142분의 의원님들이 시민들한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공약을 지키겠다고. 근데 그 공약을 이제 혼자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함께 이뤄낸 부분들이 있어서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공약을 좀 지켰던 그런 것들이 좀 하나의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돌이켜 봅니다. 아니, 어떤 공약이었고 또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142분인데 예. 전체 공약을 이제 집대생을 보니까 4,194건의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31개 시군을 다 다녔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가 한 6개월이나 5개월 정도면 다 돌아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15개월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안성부터 시작해서 화성으로 이제 기점으로 끝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남부의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는 남부 쪽이니까 어느 정도 교통망이 이제 잘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안성에 철도가 없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교통망이 좀 사실은 좀 미숙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을 해도 그 도시관들이 이렇게 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난 부분들이 이제 기억에 남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고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은 포천 같은 경우에는 7호선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제 7호선을 연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포천의 타당성 조사는 이제 미급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과 맞물려서 포천까지 7호선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과 우리 도의원님들과 도민들과 함께 해놔서 이뤄냈던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정말 멋진 말이었는데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을 대표하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이제 대한민국의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829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17개 이제 광역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직을 좀 맡았습니다. 이제 부족하지만. 근데 광역의회는 가장 바라는 것이 20대에서 이뤄지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을 정말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크가 사실 구성돼 있지 않았는데 그 함께 829명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법이 생긴 지가 이제 벌써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임기 때 처음으로 국회에서 800명이 모여서 저희들의 소리도 좀 전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저는 이 지방자치법이 통과될 줄 알았어요. 이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의회의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게 인사권 독립과 그다음에 정책 지원 인력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의회 인사권 독립이 사실은 이 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1년이나 2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당신 이쪽으로 가세요. 그럼 보따리 싸고 가야 돼요. 예. 그럼 의회에서 1년, 2년 일한 사람들의 전문성과 연속성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정책 지원 인력이라고 하는데 광역의회 829명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다른 데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경기도를 얘기를 해보면은 경기도가 142분이십니다. 예. 경기도 도민들이 1370만이에요. 그럼 한 명이 10만 명의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산도요, 경기도가 이제 40조가 넘습니다. 예. 그러면 도의원 한 명이 3천억을 예산 심의를 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임진강까지 142km의 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택, 화성, 시흥, 안산, 김포, 파주까지 지역마다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기대를 했고 2년 동안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정부 안으로 사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라 예.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그 부분은 어떤 광역의원의 편하자고자 정책 지원 인력이라든가 인사권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이 발전할 수 있고 지방이 발전해야지 중앙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이제 젊은 인력들도 없어요. 예.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지형에 맞게 지방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아래에서부터 정책이 올라올 수 있는 지방자치법은 저는 통과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만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공을 많이 쏟으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도 저희한테 솔직하게 맞습니다. 좀 많이 전해지는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충분히 좀 통과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향후에 또 어떤 계획 있으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광역의회 아까 얘기했듯이 17개 광역의회가 있고요. 예. 17개 전반기 의장이 있고 지금은 이제 광역의회가 후반기에 원내 구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의장들이 함께해서 한 소리로 829명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국회에다가 우리의 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또 그 소리가 정당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 국민들에게도 예. 우리의 정당성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런 교량적 역할을 한다면은 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 요번에 21대 맞아도 요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저는 전자에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이제는 지방이 발전해서 중앙이 같이 발전하고 모두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 21대 국회에서 좀 많은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요, 경기도도 아직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참 많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 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코로나가 이제 생기지마자 사실은 이전에 경기도로 돌아가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또 이재명 지사 함께해서 정말 바빴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이제 코로나19가 오면서 경기도의회는 비상대책회의를 꾸려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1370만 도민들의 그 불만의 소리 또 정책의 소리를 듣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에다 전달하면서 집행부에다 전달하면서 일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은 방역의 문제라든가 예. 사실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기도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자에 대한 대책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냈던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라고 생각하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우리 경기도 의회와 이재명 지사랑 함께했던 하나의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그 화폐가 작을지는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1조 한 2천억 정도를 썼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걸 이제 사실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줬던 것은 경기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안산시다, 수원이다 하면은 그 지역에서 지역 화폐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랑 경기도의회가 이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낸 정책 중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민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 힘든 시기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집행부랑 잘 해나갈 것이고요. 도민들이 어렵더라도 경기도의회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모든 것이든지 전달하면은 저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는 재앙이고 이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1370 도민들과 경기도의회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반기를 앞둔 경기도의회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